인공지능 너 어디까지 왔냐? 라는 주제로 이재성 인사이트 특강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나요? 민재씨? 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 주도합니까? 주도해야죠. 주도해야 된다. 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하나의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인데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영어로 돼 있어 좀 죄송합니다. 사람 같은 거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 같은 게 아니라요. 합리적인 겁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액팅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왜 인공지능이 사람 같으면 안 되냐면은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가면은 정말 어려워지겠죠. 기억이 완벽한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인공지능은 최근에 등장했나요? 아니요. 오, 야, 이제 우리 수준이 이렇게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최근에 등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공지능은 사실은 50년대 중반에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자, 영어로 되어 있는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컴퓨터라는 말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컴퓨터에 ER을 붙은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냥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퓨팅하는 기계 이렇게 되죠. 컴퓨팅하는 기계와 지능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줄이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Can machine think? 그 머신, 즉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접근을 50년대 중반에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조건이 성립이 되면 컴퓨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에 뭘 물었을 때 얘기를 걸었을 때 컴퓨터가 답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는 생각하는 컴퓨터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차 붐은 사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뭐 끝났고요. 두 번째 80년대 붐이 일어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지식 베이스인데요. 이 부분도 붐이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12년으로 올라갑니다. 컴퓨터가 고양이를 구분하네 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2년도에. 그러니까 12년 전이죠. 지금 2012년에 오니까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컴퓨터가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정답률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이때 많이 놀랐어요. 2012년에 야, 이 진짜 컴퓨터가 고양이를 아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간이 태국을 갔어요. 근데 태국에 고양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즉시 알죠.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야, 이거 뭐 태국에는 고양이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하지만 우리는 고양이를 알아보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십시오. 에러율이 15%라는 얘기는 한 100장 정도 사진을 주면 85장 정도는 고양이를 구분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센세이셔널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지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10년, 12년이 일러와서 지금 이제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사는 50년대 중반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1차 붐, 2차 붐을 거쳐서 지금 3차 붐인데 이 3차 붐이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실력도 상당히 이전과는 다르게 세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상용 서비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용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상용 서비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주도하나? 주도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뭐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네이밍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만들어낸다라는 거잖아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입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을 액트라 그랬죠. 그 액트가 뭘 만들어내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상용 서비스를 주도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형 인공지능 설명을 한번 보시면은 뭔가 만들어내는데요.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음성도 만들어내고 뭐 음악도 만들어내고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인간이 쓰는 자연어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식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인공지능이 상용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이죠. 인공지능 어디까지 와 있나? 자, 지난주입니다. 한 일주일 됐네요. 지금 챗GPT라고 하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가장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쪽에서 데모를 했죠. 이렇게 최신 버전이 나왔다. 그 부분과 연관해서 보시면 자, 아까 제가 생성이니까 뭘 만들어낸다 그랬죠. 음성을 만들어내니까 통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동시 통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박 PD님 뭘 것 같습니까? 속도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계가 얼마나 빨리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데모 버전을 보면 거의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시 통역은 상당히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날 보여준 거는 이태리 말을 영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요. 저거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얘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시대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 통역 시대는 성큼성큼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텍스트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수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밥 먹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밥 먹어를 밥 먹어!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텍스트의 감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꼬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꼬는 말은 텍스트만 썼을 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의 감정을 담아내는 수준도 지금 데모에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3, 4번 같은 경우는 수학인데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에 힌트를 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준은 매우 낮았어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이런 4라는 걸 하면 뭐 그건 누구나 답이 1이라는 걸 금방 아는데 답이 아니라 힌트를 주는 과정을 데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AI로부터 진짜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도 성큼성큼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딩에서 코딩 자체를 도와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물의 해석을 도와주는 수준으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짜서 하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쪽에서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준은 상당히 지금 많이 와 있는데 다만 저도 기업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 기업에서 데모라고 하는 거는 좀 과장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 실제 얼마나 실생활까지 올 거냐 하는 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만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여기 제가 기술했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으니까 주목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재성의 관심사는 뭐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 이게 이제 비전연구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성 미래 비전연구소를 만들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영역이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런 시대에 취업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청년들 많은 고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시대에 취업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 균형 발전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디바이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누다라는 건데 이 나누어진 결과, 격차를 의미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잘 다루는, 그러니까 이미 접근해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이에 이런 격차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수박 디바이드라고 하는 건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더 준비한 것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요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시대가 매우 중요해 가고 있고,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우리 박 PD님 이거 해석 한번 해주세요. 예. 예, 목소리 너무 작습니다. 예. 너무 약해서. 예. 우리 박 PD님 수학은 잘하시는데,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단지 연결하는 거라, 이게 싱을 경험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경험과 경험을 연결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을 쌓아야 되는 이런 게 필요한 시대다. 이겁니다. 자, 이재성의 15분 특강 마치겠습니다.